안 친한 사람들의 영어로 친해지기 안친영친 17화 모노노케 힘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에 관심이 많은 슈아입니다. 네, 저는 연기와 연출에 관심이 많은 코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연출과 비평에 관심이 많은 정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안친영친 컨셉에 맞게 안 친한 분을 한 분 모시고 그분의 인생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의 안 친한 사람 머진님이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을 꿈꾸는 회사원 머진입니다. 멋있는 자기소개. 네, 진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머진님 같은 경우에는 6화 샤이닝 때 출연하시고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 사이에 회사원이 되셨는데 혹시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압구정 로데오역에 라는 회사에서 영상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머진입니다. 오, 네, 광고 영상도 만들고 홍보 영상, 유튜브 채널 관리까지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고 계시네요. 영상 마케팅 쪽을. 그렇죠. 그렇군요. 네, 항상 어깨가 무겁네요. 머진님께서는 영화 감독을 지망하고 계신데 이제 인생 영화로는 애니메이션을 들고 오셨어요. 네. 그만큼 모노노케 힘의 어느 특출난 장점 혹은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노노케 힘의가 인생 영화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워낙에 많이 봤어요, 이 영화를 제가. 몇 번 보셨죠? 찌찌뽕. 뻥찌찌?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는 사실 한 10번 정도고 오. 중간중간씩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따지면 한 30번은 넘게 보지 않았나 오. 싶네요. 나중에 중간중간 보는 장면들이 어떤 장면인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제일 많이 보셨군요. 이 네. 많이 보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원령공주 모노노크의 힘에만의 감성이라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성. 네.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마치 이들의 세계관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그만큼 진실하신 거죠. 그쵸. 이야기도 그렇고. 네. 제가 생각했던 가치관과도 비슷하고 노래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사실 인생 영화는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올해 30살이 되었는데 이제 3학년이 되었죠. 3호선. 정말 3호선을 타게 되면 이런 비유를 쓰게 되는군요. 압구정도 3호선이잖아. 압구정 로데오. 그쵸. 압구정 로데오. 로데오역이구나. 분당선입니다. 오케이. 그만 멈춰. 멈춰. 네, 그래서 인생 영화는 사실 많은데 네. 저의 인생 가치관 그리고 저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노노케 히메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가치관이 있으신 거죠? 또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하게 될 건데 네. 공존. 공존. 네, 공존이라는 것과 아시타카와 사네의 러브라인. 네, 그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 러브라인 가치관인 거죠? 사랑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재밌으니까 인생 영화인 거예요. 정확해요. 네. 네. 재밌으니까. 네, 제일 중요하죠. 네. 그러면 줄거리 소개 먼저 들어보고 얘기 더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줄거리 속에 코코가 준비했습니다. 때는 무로마치 시대의 일본. 평화롭던 에미시 일족의 마을에 총알을 맞고 재앙신이 된 멧돼지 신이 찾아와 난동을 부립니다. 이 재앙신을 막은 건 오늘의 주인공이자 일본인 선정 지브리 작품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1위를 차지한 아시타카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으로 인해 얻은 상처는 점점 흉측한 모습으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재앙신이 내린 저주였는데요. 이 저주가 아시타카의 목숨을 더 갉아먹기 전에 서쪽에 있는 사슴신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서쪽을 향하는 도중 아시타카를 맞이하는 건 전쟁과 욕심 그리고 숲속의 신들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타타라 마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끼게 된 아시타카는 산이라는 야생의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모노노케 히메였습니다. 네, 코코님께서 줄거리를 잘 소개해 주셨는데 영화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지 한번 말씀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나요, 머진님? 우선은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진짜 최고의 추천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환경 보호가 그린피스. 그린피스. 네, 그린벨트. 벨트였어. 그린벨트는 부동산이잖아. 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사랑에 목마른 네. 사람. 아, 그렇죠. 여기 러브라인이 간질간질합니다. 간질간질합니다. 네. 정말 마치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그 몽글몽글한 감정을. 네. 그 이 칼질이 오고 가는 와중에 이 사슴심 대가리가 뜯기는 이 와중에.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네. 맞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좀 뭔가 뒤틀린 로미오와 줄리엣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죠. 그렇죠. 이루어질 수 없는 네. 두 진영의. 이 부분은 후반부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아시타카와 사는 결과 과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혹시 이정재 성대모사를 즐겨 하시나요?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네.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 환경보호과 그리고 그린벨트 분들은 이 영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가득 품은 영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머진님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지브리 스튜디오의 토토로를 생각하고 본다면은 꽤나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전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예, 영화 자체가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네. 그로테스크한 장면들도 다수 나오는 약간 하나뿐인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이라고 네, 평할 맞아요. 수 있을 겁니다. 여느 전쟁 영화보다 예. 절단면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 전체 이용가라는 게 맞아요. 네, 전 영화 중간에 보다가 이거 한 19세 좀 뜨겠다 했는데 음. 전체 이용가더라고요. 심의위원회가 일본도 좀 제멋대로인 것 같은데 되게 많은 연령층한테 공유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무려 일본에서는 1년 동안 상영을 맞아요. 라고 맞나요? 상영을 했대요. 다 보라는 소리죠. 그렇죠. 교과서급으로 그렇죠. 공유를 했던 거네요. 네. 교육과정 수준이네요, 정말.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아주 어렸을 때 봐서 거의 기억을 못했었는데 다시 보고 좀 놀랐던 게 지브리 영화 중에 인트로가 가장 박진감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액션씬으로 시작하는 영화 없잖아요. 맞아. 잘. 근데 처음부터 재앙신이 쳐들어오고 남자 주인공이랑 바로 싸워버리는 이런 전개는 진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영화 안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그런 전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그 첫 인트로 장면만 19개월 걸렸다 하네요. 재앙신 장면. 네, 그 장면만 19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와우. 정말 대단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재앙신의 꾸물꾸물함을 구현하는데 되게 오랜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 센가치히로 같은 거 보면은 또 이런 오물 캐릭터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온천신이라던가 네. 아니면 가오나 씨가 각성했을 때 그쵸, 그런 그쵸, 모습이라던가 그쵸. 그런 것들의 토대가 좀 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한 번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작품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가치관을 가장 잘 담은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하야오가 구상만 무려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작품만 그렇게 오래 하신 걸까요? 아무래도 이 작품을 그리고 은퇴를 하려고 생각했다 하니까 왠지 그런 것 같네요. 유독 더 네, 16년 그리고 제작 기간은 3년. 음. 여러분도 뭐 영화 만들어 보셔서 알고 있지만 영화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회의를 할 텐데 그렇죠. 한 컷 한 컷이 네. 다 회의감이죠. 이 구상만 무려 16년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찍는다는 게 또 뭐 사람이 움직여서 팔 하나 뻗는 것도 뭐 쉬운 일이 아니고 해서 더 걸렸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야오가 이걸 찍고 은퇴를 한다고 했던 것이 이 영화가 어떤 자신의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세상과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 자체를 되게 가장 고유하게 담은 영화였기 때문에 비로소 그렇게 은퇴를 결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자연과 문명의 대립 그리고 공존에 관련해서 나우시카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았는데 그걸 어찌 보면 더 디벨롭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모노노케 히메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16년이라는 시간이 애니메이션을 따로 계속 만들면서도 생각을 했던 거지만 정말 인생의 프로젝트였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하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영화를 만들었을 때
내가 실현시키고 싶은 모든 거를 완성시켜 영화를 만들었다. 은퇴할 것 같은데. 그렇죠. 쉬운 결정이 아닐 겁니다. 성공했는데 성공했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냥 거리에서 갑자기 이모진 이모진 이러고 있어요. 박수 치면 박수 받고 싶죠. 그렇죠. 예. 결국 하야오도 계속 영화를 찍었죠. 그렇죠.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기쁜 거예요. 네. 좋은 그리고, 일입니다. 네. 그리고 하야오가 이후에 만들었던 다른 영화들도 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실제로도 좋은 영화였고. 그리고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되게 센세이셔널했잖아요. 그렇죠.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가지고 덕분에 굉장히 많은 헐리우드 감독들한테 샤라웃도 받고 또 덕분에 모노노케 힘에도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안 한 건 되게 현 인류에게 축복이었죠. 맞아요. 저희로서도 되게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샤라웃한 걸 조금 나눠보자면 네. 최근에 작고하신 최근도 아니죠 이제 스탠리 씨. 네. 미야자키 씨는 모방할 수 없는 스토리텔링의 감각과 비전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새로운 경지로 올려놓았습니다. 좋은 샤라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2의 미야자키 하야오다라고 가끔은 불리는 신카이 마코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했네요.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하야오 감독은 그만큼 거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신카이 마코토를 제2의 미야자키 하야오로 안 불러도 괜찮겠죠. 본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인류의 축복이에요. 맞아요. 네. 하야오는 다른 애니메이션 감독들은 직접적으로 작화에 참여를 안 하는데 하야오는 한다 하더라고요. 되게 장인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맞아요. 뭐 여타 애니메이션 영화가 그렇고 모든 영화가 다 그렇듯이 메시지를 굵직하게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무렵에 미야자키 하야오는 다른 애니메이션 작가 감독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쟁에 관련된. 전쟁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다루고 있었고. 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 도중에 태어났나? 아니면 바로 전후에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이 일본의 어떤 패전으로 인한 분위기, 그 암울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국가 그리고 민족에 대한 혐오 이런 것을 가지고 자라난 세대였기 때문에 되려 엄청 시니컬해질 수도 있었는데 자신과 또 이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탐구했다는 생각이 잔뜩 드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뭐 나우시카도 그렇지만은 모노노케 히메를 보면서 붉은 대주가 되게 많이 오버랩이 됐었어요. 그 주인공 알잖아요. 네. 파시스트가 될 바에는 난 돼지로 살겠어라고 말하는 이름이 포르코 로소인데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 아시타카는 되게 좀 비슷한 점이 보입니다. 다만 이제 대립을 바라보는 붉은 돼지의 시선이 좀 더 해학적으로 그려졌다는 거죠. 여성을 묘사하는 표현에도 저는 비슷한 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붉은 돼지에서는 비행기를 여성이 만들면 안 된다는 그 기저가 깔려있던 그 시대에 그렇죠. 비행기를 만드는 여자들 그렇죠. 그리고 비슷하게 이 모노노케 히메에서도 제철을 하는 그렇죠. 여자들 보고 있으면 그런 선전 포스터가 생각이 납니다. 그 We Can Do It 하면서 이제 이제 그 근육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 선전 포스터가 있거든요. 대쪽 같죠. 정말 하야오의 이 가치관은 네. 22세기적이다. 22세기적이다. 네. 가치관에 꽂히셨는데. 그러게요. 너무 갔나 22세기. 22세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야오가 41년생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뭐 이때 배경이 그 여성들은 철을 만지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이런 바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근데 철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또 이제 거기 같이 마을에 있는 철 마을인가요? 네. 그 마을에 있는 남성분들도 어떤 힘으로 다루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죠 영화 안에서. 그렇죠.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리더가 그 맞습니다. 당찬 여성 있지 않습니까? 에보시. 에보시였을 거예요. 네. 네. 전체적으로 지브리 영화에서는 여성의 표현이 네. 그 시대 저그보다는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앞서가? 선진한 선구적? 세련됐다? 외국인이야? 진짜 그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장편 애니메이션들, 그 장편 영화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은 되게 사실 시니컬하고 굉장히 미래적인 담론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뭐 코코님 좋아하는 아키라나 아니면 공각기동대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주는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과 유사한 그런 시니컬함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되게 에코 페미니스트적인 자연과 여성주의와 소수자들을
포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독보적이고 감사한 것 같고 정말 그렇네요. 정말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야오가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되게 많이 작품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그쵸. 나우시카, 뭐 마네베달부 키키, 뭐 센과치히로, 하울의 토토로. 움직이는 성도 그렇고. 근데 토토로. 이렇게 토토로도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여성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라고 합니다. 그 남성으로부터 정복당해온 여성과 문명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연이 서로 닮은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성을 악과 싸우게 했을 때 그거는 좀 관습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여성이 주인공을 했을 때 훨씬 더 다채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를 나무위키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사실 어떤 더 선구적인 네. 지금 현재가 그분에게는 미래였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나 그거를 다 펼쳐낸다는 게 새로운 시도고 정말 시도였고 도전이면서 그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얼마나 멋있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애니메이션계 약간 트렌드가 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뭐 라이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호소다 마모루 감독 같은 경우에도 예전만큼 흥행을 못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신카이 마코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제2의 하야오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세계적인 인정을 못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사실 페미니즘적인 측면 혹은 정치적 올바름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후퇴를 한 감독이죠. 그렇죠. 일본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왜냐면 최근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가 일본 영화 최고 흥행 1위였던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제치고 1위가 됐잖아요. 네. 네. 이런 걸 보면은 진짜 하야오가 나올 터전이 아직도 존재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바뀌긴 했죠. 하지만 또 미야자키 하야오가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로 했고 네. 또 덕분에 이렇게 모노노케 히메도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으니 어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네. 개인적으로 하야오가 넷플릭스랑 같이 작업을 한다는 거는 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작 본인은 넷플릭스 시스템을 잘 모르신다고 정말 장인 정신에 그쵸, 몰두하시느라. 정말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현역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야오 감독님에게 좀 의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완전 결은 다르지만 그래도 디즈니에서 디즈니나 픽사 이런 데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사회적인 부분들을 다루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모노노케 모노노케 얘기를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네. 네. 우선 코코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둘이 대화예요. 그러게요. 하지만 간택을 받았으니까 네. 저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볼 때 가장 먼저 처음 든 생각이 와 되게 그로테스크하다였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전체 이용가에 지브리 애니메이션 그 벼랑 위의 포뇨 이웃집 토토로 나오는 그 귀여운 영화에서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냐는 사실상 연출적인 선택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잘 맞는 해석은 주제가 주제였잖아요. 그렇죠. 예, 공존과 대립을 다룬 영화였다 보니까 그 대립을 더 끔찍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로테스크에 제가 가장 큰 예시로 드는 게 방금 전도 그렇지만 사슴신 머리통 드는 그래 머리통이요. 머리통을 이렇게 드는 신이잖아요. 사슴신이 되게 중요한 메타포 아닌가요? 알레고리이자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셨었죠. 네네. 네. 절대 선도 아니고 절대 악도 아닌. 그리고 어찌 보면은 되게 방관하는 듯 보이지만 이 세계를 신뢰하는 듯한. 네. 그리고 또 사랑과 생명 그 자체인.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말을 하잖아요. 그 누구야 주인공이 시시시는 죽지 않아. 그는 생명 그 자체야라고. 그렇죠. 이게 고질라 영화에서 만들어졌으면은 상당히 오글거리는 멘트였을 텐데. 이거잖아. 콩은 절대 아무에게도 굽히지 않아. 그 누구에도 굽히지 않아 이런 멘트였는데 저희는 거기에서 감화를 받았다는 거. 근데 말을 안 했어도 됐을 텐데 자연 그 자체로 이미 표현이 충분히 됐었고 충분한 연출을 보여줬었죠. 맞아요. 거기서 이제
감독이 한 번 더 세게를 박은 것 같아요. 제발 알아들어라. 네, 그렇죠. 엄청 친절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네. 이것만은 들고 가라 음. 이거잖아요. 저 모든 거는 다 연출의 의도대로. 네. 근데 영양도 야쿠르가 영양 맞죠? 네. 야쿠르. 네. 그 사슴류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은 잘 모르지만 가젤류 같아요. 어.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긴 아이들. 네. 거기에 어떤 의미나 이런 게 있는 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야쿠르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자세히 찾기가 힘들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사슴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다고 다른 데에서 말을 안 타는 게 아니지 않나요? 다른 데서 말 타지 않나? 말이요? 예. 말은 말도 많이 나오죠. 말이 나오는데 굳이 거기에 아시타카만 타는 게 영양이다. 영향이다. 이건 뭐 의미가 있겠죠. 아 있겠거니 하고 있겠거니 넘어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무책임한 사람이어서요. 그럴 수 있어. 야쿠르가 너무 되게 훌륭한 캐릭터인 게 그 표정으로 감정 묘사하는 것도 너무 놀랍지만 또 저같이 허접한 스토리텔러는 야쿠르랑 어떤 산이랑 이렇게 이야기적으로도 교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일절 없고 정말 네. 표정으로만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야쿠르란 캐릭터가 되게 동물처럼 진짜 실제 동물처럼 느껴지는 게 그 맨 처음에 재앙신 나왔을 때 완전 얼어붙잖아. 근데 주인공이 이렇게 화살 쏴가지고 놀래켜가지고 도망가게 만든단 맞아, 말이야. 맞아, 그 맞아. 디테일이 전 되게 놀랍더라고요. 맞아. 연구를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표현했을지. 예. 그 인트로에서 딱 얘는 네. 동물이야 이렇게 네. 박아주고 그 이후에 되게 아시타카와의 뭔가 시너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입체적인 캐릭터가 되는 거죠. 디즈니 굿즈용 캐릭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지금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멧돼지도 말을 하고 늑대도 다 말을 하는데 네. 야쿠르만 말을 안 하죠. 사람의 말을 안 하고 그렇죠. 그런 언어적인 소통을 안 하는데 그런 교감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제목이 모노노케 히메일까요? 아시타카가 주인공인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주인공은 아시타카인 것 같은데. 모노노케 히메는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획대의 원제가 있죠. 그렇죠. 바로 무엇인가요? 아시타카 전기. 전기. 하야오는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시타카가 주인공이다. 그쵸. 실제로 모노노케 히메는 영화가 시작된 지 몇십 분이 지난 뒤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제목을 모노노케 히메인가? 뭐 나무위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그 이미 많이 마케팅을 모노노케 히메로 많이 해놔가지고 바꾸기가 살짝 애매해가지고 모노노케 히메로 그대로 갔다는 그쵸. 얘기가 있는데 어른들의 사정이었어. 어른들의 사정이었다. 근데 좀 더 뭐 뭐, 그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네. 우선은 이 영화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음, 이 영화에는 뭐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어릴 적에 영화를 볼 때는 뭐 자연이 선이고 네. 인간을 악으로 봤는데 성인이 되고 난다 보니까 이제 자연에게도 인간에게도 각자의 지킬 것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어렸을 때 인간을 악으로밖에 볼 수 없었냐면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인간의 이런 모습은 악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인간은 상당히 좀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선이나 악을 규정짓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은 각자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하야오는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파괴의 근원,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전쟁은 왜 일어나는 네.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한 유튜버의 말을 빌리자면은 구분을 지을 때, 선을 그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야오는. 네. 구분을 지어서 싸우는 형태는 비극을 낳고 비극은 복수로 이어지고 이 복수는 반복되고 결국 끝없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아하. 네. 그렇다면은 이 비극의 반대는 뭘까요? 바로 희극이죠. 연극쟁이. 그렇죠. 비극의 반대는 공존. 바로 공존을 뜻하는 것인데 네. 이 인간인데 동물신들과 함께하는 산. 이 산이야말로 공존을 의미한다는 뜻에서 모노노케히메가 제목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자연이나 인간 쪽 진영에서 받는 모노노케의 취급이에요. 그쵸. 이 모노노케를 굉장히 회색 분자, 박쥐 녀석으로 이제 본단 말이죠. 이 요즘 그냥 진영에서도 그렇잖아요. 회색 네. 분자는 좋은 취급을 못 받습니다. 제가 회색 분자여서 알아요. 네. 맞아요. 애니메이션에서도 영화 속에서도 이 성성이들 이 산한테 뭐라고 하죠. 돌을 던지면서. 맞아요. 네. 그리고 인간 쪽에서도 너는 무엇이냐?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마 산 스스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렇죠. 이런 고민들을 많이 그렇죠.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산이 어떤 그런 대표라고 하기에는 본인의 입장이 자기 너무 자연 쪽이지 않나요? 자신이 그렇죠. 인간이 아니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출신 성분이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회색 분자 취급을 받는 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럴 수 있죠. 그 성향 자체는 자연이지만 음. 그 인간 쪽 진영에서 왔기 때문에 음.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타잔이랑 비슷하네요. 그렇네요. 네. 비슷하네요, 약간, 되게. 정글북이랑도 그쵸, 좀 비슷한 느낌이고. 정글북이랑 같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런 게. 그 늑대 소년도 여기 비벼도 되나요? 나오나요 승리요? 승리로 나오나? 같은 류인가요? 그 로마 전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 중에 신화요. 신화인가? 네. 그 늑대 아이, 늑대가 키운 아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 네. 형제들과 같이 늑대 형제들과 같이 네. 거기서 아마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에서 네. 이런 산이라는 캐릭터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산이라는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모노노케의 결말이 찝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결말이 찝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느 쪽도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뭐 앞으로 타타라 마을이 이 철이나 나무 욕심을 버리면은 그게 됩니까? 못해요 얘네들. 기들은 살아갈 수가 없죠. 살아갈 수가 네. 없단 말이에요. 둘 중 하나가 무너져야지. 그러니까 뭐 적화 통일을 해야지. 이게 얘기가 끝나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느 한쪽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산의 존재가 있어서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맞아요. 만들어주고서 산이란 캐릭터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정답이 없는 게 정답 아닐까요? 그렇죠. 이 세상이. 근데 진짜 모노노케 히메라는 제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주제라던가 아니면 이 영화의 굉장히 좋은 지점 중 하나의 에코페미니즘적인 측면이 되게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동시에 산이란 캐릭터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산이 이 영화의 대립 구도를 되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건 맞지만 산이 결정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약간 되려 그 아시타카에게 좀 선택받는 느낌이 전 좀 든다 그래야 되나? 예전에 글 읽었던 것 중에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전 바보라서. 근데 그런 지적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구요? 존 포드 영화에서 여성이 하나의 인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념으로서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존 포드 영화에서 남성이 이제 야생, 와일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문명과 이 보수적인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에서 여성이 이 가족 그리고 문명을 대표하는 어떤 관념으로서만 존재하지 어떤 인물로서 표현되지가 않는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되려 이 인물의 어떤 특별한 욕망 같은 게 잘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죠. 저도 이 영화 좋다는 사람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너무 없네. 좋다는 사람 모처럼 데려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쵸. 저희는 뭐 리뷰 채널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모노노케 히메가 그렇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버지? 아이로 넘기는 거야? 네, 그래도 저는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다. 네. 어쨌든 액션을 좋아하는데 네. 뭐 말이 세지만 잘 뛰어서 그만큼 야쿠루가 잘 뛴다는 거지. 질문이 뭐였죠?
산이에 대해서 어떻게 예? 산이에 대해서 어떻게 네, 산이라는 산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아.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산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네. 이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지만은 음. 그러니까 그 캐릭터 그 인물로만 보자면은 음. 이 산은 어떤 인물인가 매력적인 인물인가. 윤님 먼저 해주실래요? 산이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일단 시각적으로 딱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그런 아이템들, 이 아이템들. 달그락거리는 목걸이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한 점이 또 있는데 어떤 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늑대 가죽이 아닌가. 아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 뭐죠? 털갈이를 할 때 이 털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거를 모아다가 했을 거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설마 누군가의 죽음을 갖다가 나름 자연 진영이라는 녀석이 형제인데. 형제인데 뭐 그렇구나. 그래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고 그냥 자연 이거랑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런 날것의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 것 같고 맞아요. 인간들은 이제 어떤 상업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네. 사실 저희가 그냥 인간이니까 그냥 인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를 보는 것 같아서 신적인 느낌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싸움을 참 잘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걔들한테 이제 뜀뛰기를 배워가지고 그렇죠. 지붕을 뛰어갈 때 그 움직임. 다리에 타타타타타타타타 너무 멋있어요. 속도 제대로인데 소리가 제대로다. 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 산이란 캐릭터가 안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도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뭐야? 다만 이 조금 아쉬웠다. 제목 자체를 짊어지기에는 되게 산이란 캐릭터가 이 이야기의 일부인 것만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인 거죠. 정확히 콕 집어주신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사실 이거는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인물 대 인물로만 보면 에보시와 산의 대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중계하러 오는 이 아시타카 그렇기 때문에 아시타카가 어떤 이 이야기를 조망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아시타카 전기가 조금 더 균형 잡힌 제목이라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하지만 이 모노노케 히메라는 제목이 마케팅적으로나 메시지적으로는 더 훌륭한 선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렇군요. 또 생각이 드는데 그 만약에 순뱃찌르게 있잖아요. 그 반짝거리는 순배 찌르기요? 순뱃찌르게 그 순뱃찌르기. 카야가 준 거. 목걸이. 네. 그 약혼자가 준 거. 아시타카를 희대의 나쁜 놈으로 만든 그렇죠. 다른 여자에게 받은 어떤 도구 네. 이런 증표를 증표죠. 넘겼죠. 네. 산에게. 근데 만약에 그 순뱃찌르게를 산이 받지 않았다면 둘이 과연 그렇게 아시타카는 좋아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산이. 그러니까 아시타카도 팍스야.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저는 아시타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그럼요. 이 영화에서 선과 악도 없다고 하지만 절대 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시타카뿐이라 생각하거든요. 각자 자연도 그러고 인간도 그러고 각자 자신들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싸우기 위해. 그렇죠. 그렇지만 아시타카는 영화 내에서 총을 맞아 인간들한테 총 맞고 막 몸이 뚫리는데 막 싸워줘. 그렇죠. 그 성문도 열고 나가고 그리고 산한테 칼도 맞아요. 그리고 늑대한테 막 머리도 막 잡아 뜯겨. 잡아 뜯겨 막. 네. 어떻게 살아 있는 거야? 괴물인데요. 근데 모든 거를 포용하려고 해요 아시타카는. 정말 나이브한 존재죠. 그렇죠. 나이브한가요? 나이스하죠. 나이스죠. 나이브하죠. 그렇게 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선은 아시타카다. 난 진짜 멋있었던 게 그 나중에 이 재앙신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풀러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 건데 에보시를 만나고 에보신의 마을 때문에 이렇게 자기네 마을이 습격받았다는 거 알잖아요. 그쵸. 근데 일말의 원망도 없이 너네 이거 그만해라 뭐 하는 거냐 너네 때문에 못 될 뻔했잖아 내 팔 봐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죠. 맞아요. 나이브하네요. 나이브하죠? 네, 나이브. 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보험 처리라도 받았어야지. 뭐 하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가서 일 도와주고 있어. 일 도와주고 있어. 그럼 꼭 먹는 밥이 죽이야.
아 메뉴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노가다를 떼었으면은 뭐 그러니까요. 돈가스라도 줘야지. 한밭집인데. 그럼요. 서운할 수 있죠. 나이브 인정. 네. 그러면 머진님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시타카인가요? 이 영화 내에서요? 네. 아시타카죠. 음. 아시타카는 이 영화뿐만 아니고 정말 영화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브리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 중에 제일 잘생겼나요? 네. 아 시각적으로도. 네. 실제로도 그런 그 앙케이트에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맞아요. 아 진짜. 정말 제가 줄거리에서 얘기했던 그 뭐야 일본인 선정 지브리 작품 중 가장 잘생긴 남자 1위가 정말 600 몇 프로 그 아시타카가 1위를 했어요. 어. 2위가 하울이고 3위가 센가치로의 하쿠였을 겁니다. 앙케트 규모가 그리 크진 않네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셋이서 한 거 아닐까요? 그냥 셋이서 근데 또 네. 이 모노노케 히메가 한국에선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지브리 영화들 중에서는. 그쵸.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아쉽네요. 아시타카 진짜 매력적인. 네. 맞아요. 저는 강한 아시타카의 강한 매력. 강하죠. 오른손에 흑염룡. 그렇죠. 음.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손의 흐름내용. 그렇지만 이 또 멜로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브리 남주 역사상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울보다? 하울을 못 이기네. 아, 그 마법사를 못 이기네. 근데 아시타카가 찌질함이 덜해. 그렇죠. 음. 약간 뭐 하울은 마법 병약하죠. 법사와 전사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뭐 마법 법사와 전사의 문제가 아니고 아 그렇죠. 근데 하울은 날아오는 화살 잡을 수 있나요? 근데 하울도 총 맞고 그래. 그렇죠. 어. 이러면은 고질라 대 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삼는 순간 고질라 대 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힘이 더 센가? 누가 더 힘이 세냐? 그 와중에 하쿠 용이야. 그 쇼원님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되세요? 난지도 몰랐네. 점점 제 이름이 그죠 지워져 가죠. 진화를 하고 있는데 행방불명. 슈어입니까 슈어입니까? 저희 걔 이름은 슈어예요. 와이낫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 와이낫으로 바꿀까요? 다음 주부터? 와이나 괜찮은데요. 네 연기에 관심이 많은 와이낫인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다들 그랬겠지만 어릴 때 처음 봤고 그때는 무조건 산이었어요. 그 너무 시각적으로 예뻤고 매력적이고 그 멋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 인물은 에보 씨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릴 때 봤을 때 이제 인간은 악이고 자연은 선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눴다가 다시 봐서 달라지는 그런 이유도 에보 씨에게 많이 공이 컸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악한 인물처럼 처음에 선처럼 나오나요? 처음에는 되게 냉철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쵸. 막 절벽에 네. 떨어진 사람들 그냥 놓고 가자 그러고. 맞아요. 그죠 악역처럼 저는 보였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맞아 의상도 되게 세고 네. 뭐 맞아요.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그런데 자기 사람들은 엄청 챙기고 그렇죠. 아 더 무섭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전두환 생각나는데 저는 에보 씨가 진짜 좋았던 게 그 냉철함과 따스함의 이 단짠단짠이 이 갭 차이가 엄청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이 영화 엄청나다 싶었던 게 페미니즘적인 측면도 있지만 되게 병에 든 사람들이 업무를 해서 스스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잖아요. 네. 전 그 장면이 굉장히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특히나 당시에 나병 환자에 대한 취급은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 따스함이 눈에 보이고요. 또 거의 뭐 지지율로 따지면 99%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랑을 받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가라는 것도 보이면서 동시에 저희는 또 이 사람의 너무나 잔혹한 면모들 이를테면은 전쟁이 났다는데 안 된다. 우리 사슴신 지금 레이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고 지원을 안 가잖아요. 근데 또 지원을 안 가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난 이 여성들을 강인하게 키웠다. 걔네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도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이런 지도자 정말 지도자 할 만하겠다라는 느낌도 들고 정말 존재하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전투력으로 봤을 땐 세계관 최강자 탑 5 안에 드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상과 함께. 그렇죠.
아시타카와 함께 사슴신을 그 한 방에 아니 두 방에 그쵸. 보내버린 존재죠. 거의 뭐 분량과 전투력이 비례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만화는 좀 그런 식으로 전투력이 분배가 돼 있는데 네, 진짜 너무 잘 만든 캐릭터인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어렸을 때 보면서 스님이 만들어준 죽 되게 먹고 싶었었어요. 아 죽이 네. 죽이요. 코코님이었으면 던졌을 텐데. 그쵸. 아 이거 간이 안 돼 있잖아. 저는 근데 그 스님이 준 죽과는 반대로 저는 스님을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뽑고 싶었었어요. 뭐 그냥 시나리오 상으로도 에보키는 저희가 계속 말했다시피 인간을 절대 악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절대 선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그렇게 애매하진 않지만 그냥 그렇게 어떤 강인한 리더 그 자체일 어. 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지코보 스님인 거죠. 근데 지코보 스님은 인간의 어떤 악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도 통하던 기업 논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전 기업 논리 미칩니다. 얘기해 보세요. 경영학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일단은 첫 등장부터 굉장히 그 아시타카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가 이제 에보 씨와의 이제 대화 부분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들의 기업 논리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건 사슴신의 머리통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이 났어. 솔직히 지코보 자기가 생각해도 졌어. 사슴신이 이겼어. 그런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기업가의 논리. 훌륭한 회사원. 훌륭한 회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면모에서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캐릭터는 지코보 스님인 것 같아요. 네. 저도 하야오가 그걸 노리고 이 캐릭터를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다 안 됐어. 어떻게 이제 내 손 다 떠났어. 그러니까 어때요? 열어줘. 어쩔 수 없네. 이러면서 어쩔 수 없네 하면서 그냥 떠나잖아요. 정확한 기업가의 논리죠. 여기에서 더 뭔가를 하는 거는 기회 비용에 네. 어긋이 나거든요. 네. 또 다른 신을 잡으러 가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책임은 회사 책임이거든.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니까. 매력적인 기업 논리 그 자체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맞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되게 그 지코보라는 캐릭터가 마치 나치가 시키는 것만 했던 아이만처럼 되게 생각 없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인간상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결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결말은 결국은 신은 어떻게 사라지지? 신은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가죠. 그렇죠. 예, 그 생명을 다시 얻고. 네. 결말은 영화의 그냥 장면만을 얘기하자면은 아시타카와 산이 함께 눈을 뜨는 아시타카는 저주를 풀고 그렇게 끝나는 행복한 결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말의 가장 중요한 이후의 희망. 그렇죠. 그 코다마인가? 네, 코다마. 코다마. 마지막 남은 코다마 하나가 이제 이 숲에서 딸그락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보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을 다 휩쓸려 나갔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근데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 인터뷰였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지은 문명은 다를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너무 찌들었었나 보네요. 저는 또 쳐들어가야지 이런 멀티 까야지. 멀티까지 그 생각을 할 거라고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규모의 마을을 에보시 혼자 그렇게 강인한 리더십으로 유지한 거는 철의 존재가 가장 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철을 캐지 않고 적당히 캔다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연을 적당히 훼손한다? 글쎄요. 성성이든 그거에서 화낼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코코님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말에 대해서. 사실 그렇죠.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철이 필요한데 일본 철은 그 화산에서 나온 원료에서 또 추출을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목재가 되게 많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철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마을은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다를 거라고 했으니까 다를 네. 겁니다. 그렇죠. 하야오 센세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맨 처음에 사슴신과 아시타카가 조우했을 때는 아시타카의 팔을 안 고쳐주고 그냥 몸만 고쳐주잖아요. 맞아요. 네. 저주를 안 풀어주는데 마지막에 머리를 돌려줬을 때는 저주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기에 저주를 풀어준 것일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머리를 돌려줬기 때문에 보상으로 그렇죠. 그냥 치료를 해준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 모든 종교의 모순이 그렇다시피 이 불신 지옥이라 하면은 되게 신이 쪼잔해지잖아요. 나 안 그렇죠. 믿는다고 그냥 지옥 보내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나?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정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사슴신이 뭔가 회복했다, 되돌아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그냥 법칙으로서 편지하는 느낌? 어디에나 갑자기 생겨난 느낌? 그렇기 때문에 되려 법칙이 이 세계에 잘 묻어나게 됐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재앙신의 분노들 같은 것이 해소되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주도 바이바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 분노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주가 사라진 거라는 인과관계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의문은 그 사슴신의 머리를 돌려줄 딱 그 시점에는 인간이 어느 정도 나아질 수가 없어 보였단 말이죠. 그 지코보 스님이 이렇게 메고 가고 있다가 아시타카랑 산이 뺏어가지고 사슴신 여기 있습니다. 제발 화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풀린 느낌이었단 말이죠. 이게 원래 반에 좀 말 안 듣는 애 한두 명 있어도 우등생 한두 명 보면 선생님들 기분 좋아지듯이 맞네. 이 친구들은 좀 괜찮네. 그럼 맞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맞아, 이런 맞아. 식인 거죠. 그리고 이미 화를 한 번 시게 내가지고 이미 애들 다 죽었거든. 이미 기 죽었어. 그치. 맞네요. 화를 한 번 정도는 냈었어야 됐네요. 사슴신이. 너무 깝졌어. 너무 깝치고 너무 참아줬어. 내가 봤을 때는 이 목 잘린 것도 퍼포먼스였어. 그래 맞아. 맞아. 이를 어디까지 기어오르는지 보자 이런 느낌인 거지. 퍼포먼스였다. 너무 맞는 말인데요. 왜냐면 그 통 안에서 이 물로 자기 목을 지키고 있었어 이미. 수용 얘기였다. 그치. 시험에 들게 하셨다. 시험에 들게 그치, 하셨다. 그치. 그렇죠. 맞아. 사슴신이 아시타카를 한 번 더 시험에 등게 한 걸 수도 있어. 끝까지 노력하는가 보려고. 그렇죠. 이제 산 버리고 튈 수도 있는 건데. 그치. 빤스로 했을 수도 있다고. 빤스로 각이었는데 희생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치. 흔히들 얘기하는 이 종교적인 사상에서 아시타카가 어쨌든 희생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순교하려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 절대 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음. 자비를 베푼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우리 주인공들 아시타카와 산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안 되지. 안 됩니까? 안 되죠.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안 왜냐면은 그 이전에 이 둘의 결말을 보려면은 타타라 마을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가 제일 중요한 전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침범을 할 거고 둘은 계속 대립을 할 거여서 그러면은 이제 아시타카는 상과의 갈등을 또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롱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롱디의 결말은 아주 비극 그 자체입니다. 아시타카는 왕자기 때문에 왕국을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돌아가야 그렇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자연을 포기할 수 있는 거 자연을 못해요. 못하죠. 그러면 어디 뭐 중간 지점이 어디냐? 중간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럼 늑대 타고 갈 거냐고. 그렇죠. 결국 중간 지점 DMZ야. DMZ야. 그린벨트 구역이야. 이 하야오의 인터뷰로 따지자면은 네. 아시타카는 찢겨지고 상처수생가 될 겁니다. 타타라 마을 사람들은 결국 타타라 마을 사람들을 자기들도 살아가기 위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침범을 할 것이고 그렇죠. 산은
자신의 영역을 또 지키기 위해 타타라 마을 사람들과 또 대립을 할 거고 음. 그런데 그 중간에서 이제 아시타카는 계속 중재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자기 손해만 보는 거예요. 맞아요. 이 결국에 아시타카 산이 결혼을 했어라도 음. 산은 너 왜 내 남편인데 왜 저기 붙어서 음. 이래 그렇죠. 열받죠. 그럼 그쵸. 아시타카는 또 아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하면서 막 뭐야 그냥 흔한 부부 네. 싸움이야. 부부 그쵸. 싸움이잖아요. 맨날 이제 부부 싸움이 될 겁니다. 이제. 예. 그 근데- 자꾸 보증금 떼먹히는 남편 아니요. 그렇죠. 근데 또 얘네는 멀리 살아. 멀리 살아. 주말 부부가 될 수밖에 없어. 주말 부부야. 이 맞벌이도 아니고 이 네. 맞벌이면서 이 주말 부부. 이게 그렇죠. 하나를 포기하면서 내 생각에는 아시타카가 또 한 마리의 늑대를 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마리 정도는 그쵸. 구비를 해놔야 된다. 그쵸. 구비를 해놔야 된다. 그 저는 이렇게 모노노케 힘의 음악 중에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장면. 거기에서 나오는 코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좀 경극인지 아니면은 그냥 하는 코러스인지 되게 일본 전통적인 냄새가 나가지고 저는 그게 좋았었어요. 지브리 음악은 살짝 전통 맛이 있어요. 네. 맞아요. 완전 맞아요. 서양 오케스트라 느낌이 아니라. 불맛을 살짝 내준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 히사이 시조와 하야오의 이 콜라보는 이거 못 막습니다. 네, 이건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항상 그 둘이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붉은 대지에 돌아갈 수 없는 날들도 그렇고, 그렇죠. 뭐 센가치로의 어느 여름날, 그리고 회전목마. 그쵸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섬의 네. 인생의 회전목마 네. 그것도 그렇고 진짜 뭐 명곡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과 한스 짐머 같은 아 그렇죠. 그렇죠. 이 동양의 이야. 예. 이 엄청난 좋은 비유다. 듀오다. 네. 듀오 중 따라 듀오다. 듣겠다. 네, 작품 얘기를 꽤 긴 시간 동안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머진님께 네.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추천 콘텐츠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 자연 운동가 그린벨트들에게 네. 줄 수 있는 추천. 우선 지금 당장 유튜브를 들어가셔서 네 들어갈게요. 네. 나도. 이 야쿠시마를 검색해 주실래요? 이 섬은 저쪽 어디야? 큐슈 아래쪽에 있는 섬인데 실제 있는 섬이죠. 네, 실제 있는 섬입니다. 이 모노노케 힘의 배경이 된 섬이기도 하죠. 이 보자마자 이 성성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똑같이 생겼네. 실제로 가장 원시 그대로의 자연을 보유한 섬이라고 합니다. 아하. 네. 요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봐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추천이다. 전 네. 진짜 볼래요. 네. 가면 혹시 성성이한테 돌을 맞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 웃깃하는데 그 말뜻을 해석해 보면 너를 먹을 거야인가요? 그렇죠. 무서운 섬이었네. 그렇게 안 봤는데. 제목이 있어요. 사납고 거친 야쿠시마 원숭이. 오야. 아 실제였어. 입을 쫙 벌리고 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썸네일이. 그것도 있고 TVN의 시간의 숲이라는 콘텐츠도 좋습니다. 거기에서 야쿠시마 섬을 네. 해주네요. 네. 아 이게 야쿠시마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예요? 네. 아 그렇군요. 아 드라마예요. 다큐가 아니라 다큐인 줄 알았지 뭐야. 다큐 같은 드라마 아닌가요? 페이크 다큐? 아, 여기서 영화를 찍네. 대단하다. 아 시간의 숲 만드신 송일권 감독님이 오직 그대만을 만드셨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네. 각자 자신들이 음. 이 모노노케 힘의 속 아시타카가 된다면은 음.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요. 그렇죠. 아주 좋은 접근법이죠. 영화를 보는. 네. 내가 주인공이라면 네. 어떻게 할까? 네. 뭐 생각하셨던 게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내가 만약에 영화 속의 아시타카였으면은 산을 만난 후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산에게 반해버렸잖아요. 반해버렸죠. 네. 음. 그러면 저는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 겁니다. 그렇게 죽는 건가요? 아 그냥 오른손에 네. 흑역력만 믿고 나대는 건가요? 예, 이미 한 번 죽었어요 아시타카는. 어차피 그렇죠. 죽을 몸인 건가? 네. 이미 한 번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면 죽은 몸 그렇죠. 사랑을 위해서. 그치. 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내 몸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어서 근데 죽어가고 있잖아 어차피. 죽어가고 결국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근데 나약한 인간이어서 아마 이걸 보면서 어떡해 너무 아파 하고만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마을에 남아서. 남아서 나 어떡하냐 카야 보면서 나 어떡하냐 아 거기서 끝나는 거군요. 그 거기서 영화가 끝나요. 할머니가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느냐? 아니요. 아니요. 샹크스 되는 겁니까? 샹크스 되는 겁니까? 팔을 자르면 어떻게 안 되나 이러면서 아니 재앙신 씬에서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 안으로 들어갔겠지. 그렇지. 저는 재앙신 때 죽었습니다. 야쿠르도 같이 죽었어요. 나 잘못하면 야쿠르 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바들바들 아스타카가 되면 안 떨다가. 돼. 많이 떨다가 슈호님은요? 슈호님은? 저는 그 앞부분이 아니라 아예 뒷부분에서 네. 둘이 빠이빠이 하잖아요. 빠이빠이 하죠. 거기서 선택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음. 전 늑대 한 마리 구할 것 같은데. 자차를 하나 사겠다. 그렇죠. 그쵸. 이 우리- 무리해서. 야쿠르는 어떻게? 같이 가야지. 아 어차피- 세컨카? 너무해. 근데 아스타카가 자기 마을로 돌아가도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맞아, 잘 그리고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아. 삼각관계가 돼버려. 그렇죠. 삼각관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석 어디다 줬다고 할 거야? 떨어뜨렸다 그럴 거야. 어쨌어? 질문을 듣자마자 너무 세진 거 있죠. 근데 오라버니. 근데 산이 놀러 와. 산이 놀러 보석 막 차고 있어. 오빠 이름 누구야? 목에서 탈랑 하는데 그러면 식은땀이 왜 나죠 제가? 그쵸. 근데 그거 아시죠? 원령공주가 하고 있는 귀걸이랑 그 무녀가 무녀 할머니가 네. 하고 있는 귀걸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정말요? 음. 오 신기하다. 그분 그 출생의 비밀. 그런 썰이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얘가 이제 출생이 없다 보니 그 근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산의 출생이 네. 에보 씨의 딸이다. 오. 이런 썰도 있고. 에보 씨의 딸이다. 다스베이더 전개네. 너무 다스베이더인데요? 맞아요. 사실 원령공주 이 영화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누구는 자연에 집중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구는 대립에 집중을 할 그렇죠. 수도 있을 누구는 거고. 사랑에 집중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꼭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네, 정말 여러 번 보는 걸 추천드리고 네. 저희가 스튜디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머진님이 네. 출연하신 소감 듣고 또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또 이렇게 샤이닝 이후로 한 번 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저희가 감사하죠. 저는 찌찌뽕. 너무 뻥치지. 즐겁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아 당연하죠. 네, 오늘- 오늘 든 생각은 고정 게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요? 고정이요? 구정이요. 반고하겠습니다. 반고로 갈게요. 저희 전부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 생각 잘하고 말씀하시죠. 예. 반고 한번 하고 싶고요. 네. 네. 우선 영화의 한 줄 평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왜 자신의 역작인지를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음흠. 왜 이거 만들고 은퇴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렇죠. 라는. 그렇죠. 그리고 팁을 주자면은 다양한 관점에서 영화를 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은 아시타카가 되어보고, 한 번은 산이 되어보고, 한 번은 사슴신이 되어보고. 네. 아 네. 좋네요. 오늘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사슴신이었으면. 그렇죠. 아 자꾸 왜 댐비냐고. 가만히 있는데 나는. 깝치네. 그쵸.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빨간 거야. 눈이 계속 커져 있는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음흠. 네, 오늘 안친정친 17회 하야오의 역작이자 머진님의 인생 영화 모노노케 히메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다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때까지 안녕. 안녕. 지금까지 머진이 형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